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식이의학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6강까지 못 보신 분들은 1강부터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1강, 2강 쭉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이제 식이의학을 시작하는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야채식, 과일식의 문제점 또 장단점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몸이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발효통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손 또 복부가 너무 찬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 흡수에 장애가 되는 것이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몸에서 방귀가 나올 때 가스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은 음식이 매번 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게 방법을 강구하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먹는 문제, 영양의 문제, 식이의 문제도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있고 맞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다가 몸이 더 망가진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남들은 막 댓글 보면은 그 효과를 봐가지고 황금변을 보고 변비가 해결되고 막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먹고 더 죽겠어요, 나는 못하겠어,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폐증, 실패한 증상, 폐증이 나타난 이유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그냥 명현 반응인지 정말 폐증인지를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독소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시기를 통해서 내가 몸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미리 40세 이상은 자신의 혈액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CBC 패널, 기본적인 일반 혈액 검사에다가 간 기능, 신장 기능,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까지 좀 검사를 미리 해서 이걸 하고 나서 한 달 후, 보통 2달 후 이렇게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 식이의 첫 번째는 물이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물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물과 소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셔라. 근데 저번 강의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셔줘야 될 사람이 있고 500에서 700cc만 마셔야지 더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체질 부분과 이 흉곽에 얼마나 넓냐, 좁냐 이럴 때 그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강의는 이제 물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체질에 맞게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물을 그냥 많이 마시라고 해서 2리터 또는 혹은 뭐 3리터를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소변을 보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냥 맹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몸에서 노폐물로 빠져나가지만 칼슘이라든가 칼륨, 마그네슘, 염소, 나트륨 등 내 몸에 필요한 전해질들도 계속 보충이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전해질 농도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맛을 보면 짭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염분 농도가 보통 0.9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을 하지 않고 먹으면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나트륨, 우리가 이제 항상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도 많이 TV에서 얘기하니까 저염식을 하고 있고, 저염으로 만든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소금을 쓰게 되면 사실은 고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를 이제 0.9가 아닌 한 1.3이나 1.4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소금물로도 관장을 그렇게 하거든요. 내 몸에 필요가 없으면 바로 설사를 통해서 내 몸에는 몸에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화학소금, 꽃소금 같은 거를 먹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NaCl로만 되는 그런 꽃소금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천일염을 잘 가공한 용융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코발트라든가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60여 가지, 많은 데는 80여 가지의 미량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어주면서 피해 염분 농도가 0.9가 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자, 저염식을 과도하게 하거나 혹은 무염식, 그러니까 생야채 과일만 먹고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요, 결국 무염의 늪에 빠지면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염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염식을 넘은 무염식은 그렇게 됩니다. 신장이 문제가 와서 말기가 돼서 투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염분 제한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건 맞지만, 이 그래프에서 이 70%, 80%, 90% 해당하는 이런 분들은 항상 좋은 소금을 간간하게, 짭짤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금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태아도 아닐 때, 이렇게 수정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엄마 뱃속에서 먹었던 것이 뭐였다? 소금물이었다는 거. 양수는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매실액도 아니고 액상과당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 소금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검증이 100년, 1000년이 아니고 100만 년 전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어날 때 양수라는 소금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0.9 그 농도의 소금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른 분들, 탈 수 있는 분들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물을 마시죠. 그러면 마실수록 염분 농도가 자꾸 염분 농도가 0.6, 0.5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됩니다. 물 먹고 배출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떨어져서 피가 너무 묽어지죠. 거기에다가 몸에 있는 전해질, 그죠? 나트륨, 칼슘, 염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필요한데 그것이 계속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염분 농도가 묽어지니까 더 염분 농도가 묽어지면 물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물을 잡는 힘이 바로 염분이거든요. 염분이 있을 때 자꾸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더 묽어지면서 내 몸의 면역력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자체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소금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물질, 그리고 바로 미네랄의 보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타민은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네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은 근본 물질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우주를 돌고 있는 태양빛, 그 다음에 달, 그죠? 달에서 나오는 거에 셀레늄이라고 했죠. 셀레늄 같은 거. 그래서 우주 먼지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 날아오면서 쌓였던 것이 바로 미네랄이라고 했어요. 미네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태양이 내 몸을 태워서 만든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먼지라고 하죠. 인간은 우주 먼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륨부터 수소, 산소,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전부 우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물질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드시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한 2리터 정도 마셔야 되고 물 7-8컵 마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좋은 소금을 골라서 타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금을 골라서 음식에 넣어서 그걸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꽃소금 같은 거 NaCl만 있고 짠맛만 내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음식들이, 또는 우리가 팔고 있는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짭짤한 음식들,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NaCl만 들어있는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걸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도 생수 관련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텀블러에다가 정수된 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게 맞고요. 차 안에 보관할 때도 텀블러 잘 세척해 가지고 그걸로 드시는 게 좋겠고, 또한 소금을 1리터에 한 0.5g에서 한 6g 정도, 1리터에 5에서 6g 정도면 0.5에서 0.6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염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음식을 살짝 짭짤하게 드시고,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맞지 않으면 정말 몸이 싱겁거든요. 우리 몸이 피가 냄새를 맛을 봤을 때 짭짤한데, 그죠? 내 몸은 기본적으로 짭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0.9로. 그런데 너무 저염식을 하게 되면 0.7, 0.6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오기 하는 겁니다.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소금은 말씀드렸죠. HCl, 이 염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액이 충분해질 수 있으려면 소금을 인체 몸에 맞게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식, 과일식 할 때도 소금을 충분히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물을 드시되 그냥 물을 드시지 말고, 특히 입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분들은 전해질이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의 불균형이 옵니다. 그래서 더 탈수가 심해지고 내 몸이 붓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을 타서 음식도 간간하게 해서 반드시 기본 원리는 뭐다? 기본 전제는 반드시 좋은 소금. NaCl만 들어있는 꽃소금은 절대 안 되고요. 천일염도 사실 조금은 볶아서 쓰는 게 좋은데, 집에서 볶게 되면 거기에 비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절대 볶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천일염, 볶아진 소금을 구하거나 용융소금 같은 거, 또는 좋은 죽염. 죽염은 대나무를 넣어서 굽는 것보다는 색깔이 없는, 그건 자죽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자죽염보다는 흰색으로 된 죽염을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에 간간하게 넣어서 좋은 소금을 넣어서 드시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1리터의 물에 5g에서 6g 정도 넣으면은 먹어보면 그냥 맹물 먹는 것보다 목 넘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특히 몸무게가 40kg, 50kg 되는 남녀분들 있죠? 이 흉곽이 좁아진 분들은 물 마실 때도 절대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을 가능하면 데피고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어야 위에 부담이 안 가지. 그런 분들 먹다 보면 탁 얹힙니다.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잘 얹히는 얹히는 음식이 물이라고. 물을 이렇게 꿀떡꿀떡 마실 수 있는 분들은 체질이 좋은 겁니다. 물 관련해서는. 그런데 물을 못 먹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드실 때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물과 소금은 정말 없으면 죽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설탕, 과당에 대한 단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의사들이 대부분 소금의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금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설탕은 많이 줄여야 돼요. 지금보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맛있는 케이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초콜릿부터 해서 맛있는 음료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거를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막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소금에 약간 몸이 0.9로 절여진 상태가 되는데 오히려 설탕으로 절여지고 있어요. 과당, 설탕, 액상과당 많이 줄이시고 좋은 소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과 마실 때도 항상 1리터에 5g 정도 넣어서 그 먹는 양이 먹기도 편하고 좋으면 그 정도를 유지하시고, 난 좀 더 짭짤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6g 늘리고요. 5g을 넣어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1리터에 4g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몸의 전해질을 보충하면서 목마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또 말씀드렸죠.
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몸에 진액이 있고 몸에 열이 있고 맥박이 100번 이상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액을 확 채울 수 있는 한약을 드시면서 몸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저번 시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를 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